매사에 대충대충 쉽게 하는 것 같고 세상만사 귀찮아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결과물은 늘 똑부러지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비범한 구석은 분명 있어 보이는데 유달리 지식이 많거나 특별한 지능을 가졌거나 대단한 초능력자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할 뿐이죠. 아주 뻔한 방식으로요. 이들은 항상 전력을 쓰지 않습니다. 밀어붙여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프로네시스가 그 열쇠입니다. 힘을 주어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아는 일종의 지혜와 맞닿아 있죠. 상황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관점, 옳고 그름을 현실에서 판단하는 힘, 감정과 관계,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이게 프로네시스, 즉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재미로 올린 낙서 같은 짤막한 그림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침착맨 이전, 이말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웹툰 작가로서의 데뷔가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에 재미로 올리던 그림들이 기회로 이어졌다고 하죠. 기가 막힌 스토리나 대단한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좋아했지만요. 실제로 이말년 작가 시절 만화계의 거장 허영만 선생님은 그의 그림을 보고 농반진반이지만 통탄하셨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인생을 이끄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나 실력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힘, 그리고 반복해내는 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택, 그 판단의 지혜가 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버 침착맨으로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착맨이라는 닉네임부터 게임을 침착하게 해야 이긴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굉장히 소소하고 어찌 보면 하찮기까지 한 의미입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워낙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의 방송 시작 역시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게임을 더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취미처럼 시작했다고 하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선택들과 결정들이 시간을 두고 쌓이면서 지금의 이말년, 침착맨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그 선택들이 굉장히 비범해 보일 뿐입니다. 분류해놓고 보면 그 구조는 웹툰 작가와 유튜브의 시작 지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반복하며 쌓은 경험은 판단의 감각을 더 예리하게 만들었고 그 기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착맨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가 남달리 외향적이거나 앞에 나서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리액션이 큰 편도 아니고 끼가 넘치거나 다재다능한 캐릭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해보고 싶으면 그냥 일단 한다는 겁니다. 명주실을 뽑듯 살살 아주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실을 수십 번, 수백 번 감아 어느 정도 뭉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제서야 조금 더 큰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패했을 때 받을 데미지, 내외적인 소모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모든 선택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저 재미로, 그냥 취미로 시작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다른 유튜버들이 대형 프로젝트로 외연을 넓혀가던 때에도 침착맨은 자기 풀 안에서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컨텐츠에 실패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번아웃을 겪은 시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자기 기준을 유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어쩌면 이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택조차 프로네시스, 즉 지혜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감당 가능한 방향을 택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침착맨이 선택한 확장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 자신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 정도입니다. 잘 되면 콘텐츠가 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했다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판을 넓힙니다.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크게 소란스러울 일은 아니었지만 이때도 그는 정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선택을 합니다. 기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는 지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 객관화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판에 들어가되 모든 걸 걸지는 않고 그렇다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는 않는 태도.
그래서 이 태도는 타인에게 대충대충 혹은 여유로 비춰집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보죠. 세계적인 역병이 돌며 외부 활동이 막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 그때 우리 중 열의 여덟은 나도 한번? 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 8명 중 침착맨처럼 취미로라도 재미로라도 실제로 시작해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그 8명 중에 저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할 줄 몰라서, 할 게 없어서, 해봐야 손해일 것 같아서 결국 생각으로만 그쳤죠. 그럼 나머지 7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살갗에 닿도록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취미를 하나 시작한다고 해보죠. 러닝이든 운동이든 글쓰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의 결심을 붙잡는 건 의외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잘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나 싶은 부담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러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 운동화가 카보나인지 호흡법은 맞는지 자세는 어떤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숨도 트이고 어느 순간 이 정도는 하겠네 싶은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막히는 구간이 옵니다. 체력이 안 오르거나 몸이 불편해지거나 이전과는 다른 신호들이 올라올 겁니다. 이때부터 그냥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판 전체를 봐야 할 타이밍이죠. 지금 쓰는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조정해야 할 지점인지, 이 판단이 바로 힘을 더 줄지 아니면 빼야 할지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갖춰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려다가 첫 발을 떼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불도저형 사람들은 그냥 시작해버리는 추진력은 있지만 이미 빨간 신호가 왔는데도 견뎌야 한다는 말로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큰 탈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 앞에서 문을 열겠다고 힘으로만 밀고 당기며 서 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을 보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구조는 사회생활로 들어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항상 가장 바빠 보이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항상 한 발 떨어져 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 안에는 있지만 판에 완전히 먹히진 않은 상태.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 자기까지 함께 조급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여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느슨하거나 간절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죠.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모든 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리감입니다. 이 거리가 확보되면 사람은 본능적인 반응 대신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더 쓰는 대신 방식을 보고 속도를 조절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줄이게 됩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사람이 먼저 매달리고 조금 거리를 유지한 사람이 관계의 흐름을 잡습니다. 누가 더 애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판에서 자유로웠느냐의 문제입니다. 여유는 이미 잘 돼서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나는 다시 복구할 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쌓일수록 사람은 조급함에 덜 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를 마주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나와 마주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설명해둔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 앞에서 밀고 당기다 수없이 좌절하고 후회하며 돌아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깨닫고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그 상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한 번 더 거리를 둔다는 점이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상황에서도 괜찮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자기 신뢰는 조금씩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고요. 어쩌면 이 유튜브를 시작한 마음도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유는 책임 없이 대충 사는 태도가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인생을 건 배팅이 아니라 조금 더 가벼운 접근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걸었던 목표를 재미로, 취미로 규모를 줄여서 만만하게 만들어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유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조건이 되어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